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 종목 분석 코너에서는 코어위브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우량한 기업들 또는 미래 성장주들을 정리해서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그리고 매매 전략 이런 것들 순서대로 좀 살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 코어위브라고 하는 회사는 지난번에 네비우스라고 하는 기업들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기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상위 플랫폼에 적용되는 플랫폼들을 공급받아서 데이터 센터 통해 가지고 빅테크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I 인프라를 GPU 컴퓨팅을 제공하고 있는 코어위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이렇게 하락 추세로 꾸준히 이렇게 내려온 상태죠. 이제 2025년도 초반에 주가가 급락해서 33달러까지 떨어졌던 게 거의 한 6배 가까이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180달러에서 저점으로만 보자면 뭐 한 70달러 중후반, 한 80달러 정도까지 거의 빠져가지고 거의 50% 정도 급락한 상태에서 이제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좀 살짝 저항선이라는 것들을 뚫고 올라와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펀더멘탈 계산과 함께 좀 더욱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회사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네비우스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월달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이 코어위브에 2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87달러니까 굉장히 그 고가격대, 그러니까 그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가 그 정도 금액을 했었으니까 고가격대에 20억 달러에 투자를 하고 대신 이제 또 그 돈을 가지고 코어위브는 설비 투자해서 GPU 사고 그걸 갖다 컴퓨팅 파워를 빅테크 기업들에 파는 이런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비우스와 마찬가지로 뭐 블랙웰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 대해서 최우선 공급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있는 빅테크 회사랑은 다르게 GPU들의 최상위 버전들을 빠르게 선점해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도까지는 이제 5기가와트 정도까지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확장에 따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근데 회사가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만약에 매출이 일어나고 설비 투자하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부담으로 떠안아야 되는데 이 회사의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제 투자 포인트가 수주 잔고가 되게 급증하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확정돼 있는 계약들 그리고 빅테크 위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떼먹을 일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668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대비해서는 한 4배 정도 급증해서 이런 컴퓨팅 파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약들이 같이 늘어나고 있거나 계약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컴퓨팅 파워를 키우는 이런 형태가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계약하는 회사들이 뭐 메타라든지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하고 장기간 계약이 돼 있어서 상당히 수주에 대한 확실성이나 수익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장점이고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드하고 계약을 하면서 클로드에도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이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회사들하고 이런 GPU를 컴퓨팅하는 그런 계약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런 관심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한 50% 정도 주가가 하락한 이 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 확장성과 전력 수급 역량인데요. 우리가 GPU를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GPU라고 하는 컴퓨팅 파워에는 반드시 전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까지가 이제 85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 용량을 확보했고, 올해 말까지가 1.7기가와트,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5기가와트의 인공지능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확장하면서 전력까지 같이 공급하는 요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규모 투자 때문에 리스크도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본 투자에 따른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낙관적일 때는 이제 조금 더 느슨하게 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상승으로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반면에, 좀 약간 시장 자체가 전망이 어두워지거나 또는 뭐 AI와 관련된 거품론이 조금 나온다던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아직까지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많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코어이브나 네비우스에 대한 이런 주가의 움직임들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들이 상당히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컴퓨팅 파워나 전력 파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나름 최우선 공급권을 가지고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는 좋은 그림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내가 또 어떻게 그걸 견뎌낼 건지가 각각의 어떤 선택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차입금이 298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8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같이 증가하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좀 꽤 오랫동안 모자른 상태.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거나 차입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종목들을 검토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사이트로 이동해서 코어이브에 대한 종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어이브는 이제 지난주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종가에 10% 정도 급등하면서 교재를 준비했을 때는 그 전날이라서 저희가 90달러대였는데 얘가 벌써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좀 오른 상태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의 이제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차트에서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선들이 이제 이 회사에 좀 약간 장기간 저항선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요 밑에 있는 선들을 보면 요 정도 금액들이 이제 지지선,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여기가 깨졌으면 아마 또 더 밀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요런 박스권들을 탈피해서 최근의 모양은 이렇게 쑥 솟아오르면서 그런 오랫동안의 이런 저항성들을 돌파한 지점이 상당히 수급상으로는 좋은 좀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가 보면 요 EMA 차트에서도 보면 이 떨어져서 최근에 보면 5일선이 91달러예요. 21선이 84, 60일이 85, 그리고 현재가 102달러니까 1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다 지금 정배열로 돌아설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중기적인 신호를 봐도 지금 여기서 21선이 61선을 지금 막 뚫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다시 뭐 90달러 이하로 또 85달러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중기적인 골든 크로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가가 어떤 전쟁과 관련된 이런 시황들이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입니다만은 코이브 주가가 만약에 90달러에서 93달러 정도를 깨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이 진단 점수를 보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26점이고 재무 안정성이 0점이니까 사실 이거를 뭐 투자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있다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 창출력 같은 경우에 65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는 있다.
그러니까 재무 안전성이 0점이라는 거는 막 부채도 굉장히 많고 이자 비용을 내기도 되게 허겁고 덕없고 이렇지만 캐시플로 상으로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코어웨이브가 뭐 차입의 증가라든지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이든 또는 투자를 받던 또는 뭐 주주 배정해서 증자를 하던 이런 자금 계획들은 앞으로도 한 1, 2년 정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현금 흐름이 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 쪽에서 재무제표를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명간으로 보면 이 매출액 증가가 굉장히 가파른 편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51억 달러를 했는데 그 전년도가 19억 달러, 그 전에가 2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대신 이제 영업이익 외에 여기 보면 금융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이자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12억 달러까지 굉장히 급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회사가 뭔가 돈을 벌더라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지금 사이즈보다 훨씬 커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1년 내에 이 부분의 순이익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현금을 갖고 있거나 캐시플로 창출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현금성 자산은 39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투자를 보면 여기 유형자산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이 지금 380억 달러인데 지금 2년 만에 39억 달러에서 거의 지금 10배 가까이를 지금 증설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돈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차입금도 과거에 20억 달러에서 지금 298억 달러, 그러니까 한 270억 달러 정도를 차입금으로 지금 마련한 상태고, 그 다음에 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주식을 발행해서 한 거거든요. 주식 발행을 통해서도 대략 한 60억 달러, 그리고 차입금을 통해서 270억 달러, 한 330억 달러를 가지고 이 유형자산을 늘리는데 대부분 다 지금 집어넣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장기 계약이 지금 살아있다. 이제 하단에 내려보면 이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래도 계속 플러스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영업활동 현금 자체는 플러스인데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투자활동으로 빠져나간 돈이 한 100억 달러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100억 달러 정도 빠져나갔고 앞으로도 이 정도 금액들이 계속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그래서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차입이나 또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이 캐시를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늘려가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현금이 계속 마이너스인 요거가 좀 단점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아주 안정화된 재무 구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행히 영업활동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번 돈을 지금 투자하는데, 그리고 그 투자가 다행히 큰 계약과의 수주 계약들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공장이 돌아만 가면 어느 정도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의 가시성은 매우 높다. 근데 이게 마지막 캐시플로우를 맞출 때까지 어떻게 잘 버틸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점수가 26점이니까 저희 사이트에서는 얘가 뭐 편입되거나 이런 경우는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얘보다는 점수가 기준 점수 조금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이렇게 턴을 한다, 그럼 성장을 한다, 재무 쪽에도 좀 나아진다, 그러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투자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신호를 참고하면 좋겠는데요, 그럼 나중에 이제 사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되고 이런 리스크를 내가 인지하고 있고 그러면 뭐 충분히 또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밸류에이션도 지금 과거에 주가가 139달러 이렇게 할 때 매우 고평가했다가 최근에 보시면 거의 지금 바닥선에 지금 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매우 저평가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서 요만큼 지금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적정 주가보다도 상당히 낮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 주가 118달러인데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앞으로 1년 정도 봤을 때 대략 한 이 110달러가 한 200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1년 동안.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건데,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올랐지만
네, 가격상으로는 비싼 건 아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쪽 부분들이 좀 이렇게 수급이나 또는 아까 앞에 있는 부분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캐시가 더 늘어서 더 이상 자금을 빌려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되면 훨씬 더 시장의 신뢰를 높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실적 살펴보고 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실적을 보면 이제 작년에 51억 달러를 했고, 이게 167%가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올해 매출을 보면 120억 달러, 5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가 됐고, 이게 142%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보니까 다시 231억 달러예요. 이것도 86%. 그리고 2028년도에 340억 달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도까지 5기가와트까지 이제 전력량도 늘리고 용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출이 빠른 속도로 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 가운데 캐시플로우가 언제 좀 좋아지느냐, 즉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프리 캐시플로우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2차로, 그러니까 1차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정도의 어떤 시간에 리스크를 가지고 뭘 판단하셔야 되고, 2차로 하실 분들은 그때 정도가 또 한 번의 어떤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PS를 살펴보면 EPS는 여전히 2028년도까지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1.03인데 한 이 추세로만 보자고 하면 한 2029년도 늦어도 2030년 정도에는 EPS도 플러스 전환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프리 캐시 플로우나 이런 쪽에서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갈 시기고, EPS 흑자 전환한 다음에 마지막 3차로 또 올라가는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내가 샀는데 주가가 한 30%씩 빠질 가능성도, 그러니까 변동성으로만 보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오를 때도 굉장히 단기간에 그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이 주식의 좀 특성으로 알고 투자하실 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를 하나 좀 살펴드리면, 여기 전환사채도 30억 달러에서 5억 달러 더 늘렸고,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클로드죠. 그래서 AI 인프라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환사채도 전환가가 119달러니까 좀 더 예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여기 보면 엔트로픽하고 다년간 데이터 센터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도 좀 올랐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메타하고도 210억 달러 체결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나 매출의 가시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좀 투자하고, 또 이 부분을 최대한의 짧은 기간 내에 캐시플로우를 좀 좋게 만들지, 이 부분들이 가장 남은 숙제이긴 합니다만, 늘 관심을 가지고 좀 볼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실적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코오이브에 대한 분석 종목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